금요일 오후 키워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장 랭킹5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S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타 유차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시장 고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가 있는 쪽 먼저 조명해 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로봇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볼까 봐요. 소외가 되었다라는 건 맞았던 것 같고 삼성발 이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단독 보도로 나왔잖아요.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 물론 많습니다만 오전 대비 더 강하냐, 그 시세를 유지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삼성발 모멘텀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간 물음표가 붙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알려주세요. 삼성이 로봇 집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미묘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FSD, 자율주행도 로봇도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산업인데 네. 과연 삼성전자 입장에서 혹은 삼성전자의 입을 통해서 정말로 자율주행은 이젠 실속이 없으니까 안 할 거고 로봇에 집중한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단독 보도라는 걸 한 번 더 상기시켜 네. 주시는 거군요. 네. 뭐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로봇에 집중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이걸 표면적으로 드러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FSD 말고 지금 삼성이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로봇 그럼 그 로봇주들의 현황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기술보다 지금 빠르냐? 기술은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목적 혹은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이제 목적인 어떤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기술과 함께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특히나 최근에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 또한 마찬가지죠. 상장하기 전까지도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았고 실적을 함과 동시에 올해 뭐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에 따른 좀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된 나머지 오전에 잠깐 뉴스에 반응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온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길게 봤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연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좀 멀리 갈 일이 있어서 휴게소를 좀 들렸는데 휴게소에 있는 이 커피 또 거의 다 이제 로봇 무인화가 맞아요. 되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은 확실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의 실적의 부담 때문에 주가가 아마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길게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계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 전략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섣부르게 이슈가 나올 것도 같고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해서 쉽사리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게 로봇은 아니라는 조언이신 거죠? 여기서 만약 추가 뉴스로 네. 삼성전자가 그래 맞다. 최근에 돌아다니는 뉴스 정말 맞다. 우리 FSD보다 로봇에 집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작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 그러면 신규 매수도 참 불편한 거고 추가 매수 또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는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돼,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동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그 타이밍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코멘트가 어떻게 차후에 나올지 이 점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드려봤고요. 다른 측면에서도 이야기해보죠. 유차기 대표님. 네.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는 끈은 아직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관련주가 급락은 아니고 빠지고는 있거든요. 이걸 둘 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쵸. 어느 쪽의 흐름을 지금은 더욱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지 조언도 함께 주신다면. 저는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면 로봇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FSD 시스템을 좀 공급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그건 테슬라의 이슈인 것이지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들의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들이 움직여주려면 현대차가 작년에 레벨 3를 EV9에 적용하려고 했다가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7이 6월 하반기든 출시를 할 텐데 여기에도 좀 적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스트 차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대감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해외 기업이 어떻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움직인다는 거는 좀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는 조금 흐름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뭐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로봇 쪽에 집중하겠다. 근데 로봇 쪽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로봇 사업을 집중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뭐 LG든 뭐든 계속 로봇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고 최근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만 본다라면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추세가 아직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종목별로 그리고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한다라면 로봇 관련된 종목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몇 종목 빼고는 나머지는 다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도 숫자가 찍히니까 자율주행 들썩였을 때 이쪽 잡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만 보고 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이러한 이슈, 이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이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하드웨어 쪽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굳이 FSD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나오는 어떤 자동차들 보면 과거보다 카메라 모듈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길게 봤었을 때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주행 이러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 몇 종목은 그럴 수밖에 없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근데 이제 그들 종목 제외하고 카메라 모듈은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카메라 모듈 관심 있게 본 게 자율주행 때문만은 아니잖아. 로봇도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더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부분이 시장이 그동안 덜 갔던 종목에 대해서 환호하는 폭은 제한적이다라는 가정도 함께 봐야 될까요?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게임주, 컨텐츠주를 보면 네.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로봇주는 못 갔느냐? 네. 게임주는 가고 컨텐츠주는 가고 실적? 그들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NC소프트 욕은 먹지만 일단 뭐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 반등의 변화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이 혹은 데브시스터즈가 혹은 크래프톤이 앞장서서 신작과 함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돈 많이 벌까? CJEN은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다.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제한 없이 지금 올라가는 거고 로봇은 실적이 아직 모자르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게임에 대한 이야기, 화장품까지 좀 묶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4위에서는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봤을 때 LNF가 뭐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전장에는 7%까지 상승분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해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전략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가곤 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봤고요. 애널리스트의 뷰를 들어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뷰를 듣고 그리고 저희 함께 해주신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키움증권 2차전지 담당 권준수 연구원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드려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의 권준수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연구원이가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뷰를 넓게 하고 깊이 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 좀 빠르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실적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앞에 다른 섹터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실적 좋지 않았고 다만 상반기보다 하반기보다
가 낮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포인트 먼저 정리 받아보고 출발할게요. 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 AMPC나 아니면 재고평가 손실 충당급 환입 같은 영향으로 이제 컨센을 좀 상회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나 아니면 일회성 요인들을 좀 제거해서 보면은 대부분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1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완성차 업체냐 아니면 배터리 업체를 고객사를 보유한지에 따라서 실적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 SDI와 지금 LG엔솔 서플라이 체인이 좀 실적이 좀 양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 SK온에 속한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지금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지금 북미 중심으로 신규 공장들이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초도 물량이 좀 많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리스토킹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얼마나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뭐 정책이나 뭐 판매량 데이터에 좀 상의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신호들 어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좀 챙겨볼게요. 사실 지난해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광물 가격 간 연동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이었거든요. 최근에 니켈, 리튬 반등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배터리 양극재 산업 같은 경우는 변동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특히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 뭐 변동비 비중이 60에서 70% 정도다 보니까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재료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튬 가격 추이가 이제 이천 센티멘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초에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뷰를 좀 말씀드리면은 당분간 이제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좀 횡보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초에 좀 소폭 반등한 이유는 사실상 이제 수요보다도 이제 공급단에서의 이슈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이춘시에서 지역의 환경 문제로 좀 생산 중단한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호주의 리튬 업체들의 지금 감사한 소식이 연초에 좀 전해지면서 이제 소폭 반등했던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리튬 가격의 좀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수요가 좀 유의미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리튬 가격은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감을 어디까지 가져도 될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연구원님 그러면은 2차 전지의 주도력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반기 들어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가정 아래 어느 정도의 힘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지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그려주세요. 우선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통상 이제 주가는 이제 그 실적 회복 전에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센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업체 중에서 이제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아니면 뭐 실리콘 국제 같은 차세대 기술 아니면은 정책 수혜주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개별 종목 단에서 좀 트레이딩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실적이 턴할 때 그때 2차 센티멘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조금 더 뚜렷한 신호 나올 때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권준수 연구원과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랭킹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광물 가격이 완전히 턴한 것도 아니고 아직 물음표는 가득한 것 같은데 앞서 전화 연결해서 말미에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에서의 종목군들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이쪽으로 질문을 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중국 전기차 배터리 등의 표적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오늘 오전 나왔잖아요. 네. 이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트리거로
볼 수도 있을지 단기적인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올해도 작년보다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 1,300만 대 판매되던 것이 올해 한 1,700만 대 정도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에서의 판매가 1,000만 대 이상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판매는 전체 차량 판매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해소가 되려면은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지금 가장 기형적인 시장이 전기차 시장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해서 안 사고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려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은 강물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도 엄청 올릴 수가 없다라는 구조고 길게 본다면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전 길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만 본다라면 저는 이제 성장 모멘텀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세 이슈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혹은 ESS 시장은 지금 뭐 2021년도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2030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뭐 1000억 달러 이상 시장으로 10배 이상 시장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종목을 압축하거나 좀 구분을 지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극적인 시기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방향성 전환은 힘들다고 제가 대표님 정리를 그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연기관 부품업체 예를 들어서 HL 만도 같은 거 보시면 매출이 조 단위입니다. 2조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뭐 500억, 300억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도 나중에 간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반영을 가격을 선정성을 주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품이 아직은 조금 더 해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 성장 모멘텀보다에 따라서 밸류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콕콕 어느 포인트 봐야 되는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만큼은 이쪽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 조금 더 써보려고 합니다. 호실적의 신작 기대감으로 오랜만에 게임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오늘장 고점 만들어내는 쪽 많습니다. 이 부분 본부장님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게임 이렇게까지 주 5번인데 저희 수목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한 적이 사실은 랭파 역사상 없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 전환이 분명히 되고 있는 신호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워낙 기대가 없었던 쪽에서 나온 서프라이즈의 반응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지 먼저 게임 떼어놓고 이야기 좀 해볼까 봐요. 일단 이쪽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앞선 질문에 저 추가 코멘트 잠깐 하나 하고 좋아요. 2차 전지 굉장히 힘든데 개별 수주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수주 잔고 많은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단 많은 쪽 쌓여져 수주 있고. 잔고가 많은 쪽. 오늘 PNT라고 하는 기업이 2차 전지 소재 장비 계약을 좀 했거든요. 약 900억 정도의 규모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를 했다라는 것. 고객사가 어디인지 계약이 조건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뉴스가 살아있는 쪽은 저는 한번 보시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다시 이제 게임주로 돌아와서 나 혼자만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 혼자만 더 갑니까? 어제 이제 DNC 미디어가 장충 후반부에 다시 치우고 가고 넷마블도 이제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다시 치워가면서 오늘 좀 쉬어가면서 이제 어제 같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뭐 컴투스도 오늘 윗꼬리 달렸지만 NC소프트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뭐 W게임즈, 웹젠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다 시장 컨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되냐면 신작이 붙어야 되는 거죠. 네, 신작이 붙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을 이제는 단순히 테마적으로 좀 볼 것보다 올해 정말 1분기 농사 잘 지었으니 2분기, 3분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그제죠. 크래프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크래프톤이 실적도 좋았지만 추가적인 포인트가 뭐였냐? 현금이 많다라는 거.
현금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길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편안하죠. 그렇죠. 왜? 증자 이슈가 없어지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여기에 R&D까지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그럼 증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길게 가져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 탑픽은 결국엔 넷마블일 것 같아요. 넷마블이 그래도 탑픽인 이유는요. 왜냐면 크래프톤이 현금도 이렇게 단단하게 가지고 있고 뭐 뉴스 보다 보니까 요즘 핫한 AI 모멘텀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더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결국에 이제 다운로드 수가 답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약 70개국에서 지금 모바일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수년 만에 나온 데이트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끝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 게임주를 좀 계속 보고 계신 거든 저는 넷마블 혹은 또 DNC 미디어를 계속 좀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택일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웹툰이란 모멘텀을 가지고 DNC 같은 경우는 수익을 챙기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넷마블은 좀 덜 가고 못 가고 힘들었죠? 게임은 게임주로 승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넷마블이 저는 지금은 더 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면 W게임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네. 사행성 카지노를 만드는데 제가 한 2달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쪽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함에 있어서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뀐다고 카지노의 룰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해외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결제를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압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컨텐츠 제작은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좋은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도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업황 환경이 많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뭐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굉장히 또 많은 노이즈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나 그래도 한 가지의 장점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반등세는 조금 즐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슬램덩크 팬심으로 추천해주신 네. 종목이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저희 키워드 없더라도 꼭 소개를 시켜주세요. 게임주 그리고 플러스 화장품에서 실적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실적이란 키워드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진 시장인데 오늘 자리에서 추가로 본다면 신규로 어디를 볼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화장품 좋긴 하지만 오전에 고점 찍고 꺾인 종목도 분명히 있고요. 네. 다만 게임주는 아직 에너지가 남았다라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 게임주는 게임주다라는 아쉬운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로 본다면 실적 어느 쪽에 포커스도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만 보다라면 게임주들이 조금 더 반응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실적에서 이제 확인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좋게 실적을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주가가 이미 빠졌던 부분들이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작이 없었는데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신작이 지연되더라도 현재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작이 나와야지 회사가 성장한다라고 볼 필요 없이 약간 방어주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거라는 거죠. 뭐 대표적 크래프톤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그래서 약간 시각이 이제 성장주에서 약간 방어주의 개념으로 게임주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실적에 어떤 기대감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이미 이제 4월부터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중국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한번 움직였었고 그때는 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정말 기세 좋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가 당연히 시장이 더 간다라면 더 가야죠. 더 갈 때 반도체가 됐든 뭐 저PBR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굵직한 종목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중국 소비주가
주도주가 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과거의 중국 소비주랑 현재 중국 소비주가 패턴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었다라면 최근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혹은 일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 특히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또 이건 중국인뿐만 아니죠. 일본 관광객도 이쪽 관련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약간 최근 2, 3일 동안 많이 움직였으니까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뭐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3차 상승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게임주가 중국 소비주처럼 지금은 뭐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한번 반등 주고 말겠지 하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한 5월 말, 6월 초에 가서 또 신작들이 계속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이 회사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 회사도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2차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섣부른 고점을 예단해서 먼저 팔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은 신고가 행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하차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열고 전략 측면에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장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다른 소부장단에서 간 쪽이 쉬어간다는 관점 두 갈래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 대표님과 이 관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 쪽에서의 소외주의 반란, 기대를 안 했던 쪽에서의 반란의 그 폭이 지금부터는 더 가세될까,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는 반도체일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건 잘 가던 반도체일까, 덜 간 중국 소비일까, 이게 정말 다 사고 싶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쵸.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일까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중국 소비주라든지 게임주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더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금이 좀 많고 혹은 좀 반도체에 물리신 분이라면 반도체를 너무 급하게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 약간 루머가 있어서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엔비디아발 이슈에 이렇게 많이 좀 잡음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2월 달에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2월 달에도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 끝났다, 막 종료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흔들렸었는데 그 루머다라고 얘기됐었고, 이번에도 뭐 삼성전자가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엔비디아에다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일단 기다려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데, 근데 이게 진짜였다라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5%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약부합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애꿎은 이들 기업들이 한 10%씩 하락한 종목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는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하이닉스만의 물량만 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칩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체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엔비디아만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죠. 물론 성능은 좀 모자랄 수 있겠습니다만 뭐 AMD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기업이 지금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금 밀릴지 몰라도 나중에 간다면 결국엔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매출을 늘어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뭐 지금이 고점이고 연말에 지금보다 더 낮다. 그러면은 반도체를 모아가면 안 되겠지만 연말에 뭐 연말까지 아니지만 뭐 가을이든 여름이든 지금보다 더 높은 지수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는 좀 조정 시에는 없다라면 이럴 때 한번 좀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쪽에 집중하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임재성 본부장님, 오늘 반도체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은 헷갈리거든요. 이창혜 대표님과 앞서 오늘 내리는 쪽이 많은 소부장, 그리고 버티는 SK 하이닉스 포인트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본부장님의 시선으로는 보고 계실까요? 기다리자. 아무것도 오늘은, 하지 말자. 오늘은 만기일 다음이라서 더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어제 이제 ARM 홀딩스가 이제 가장 이제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결국엔 뭐 가격적으로 큰 이슈 없이 펀더멘탈적인 이슈 없이 많이 빠지면 그 종목군들은 노려야겠죠. 근데 지금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물론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어떤 루머, 이것은 당연히 확인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시장은 그럼 무엇을 기다리느냐?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때까지 반도체 IT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뭐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 굳이 지금 여기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같은 반도체라도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CX의 유리기판 이쪽과 레거시 쪽이나 혹은 장비 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매매 전략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레거시하고 장비 쪽은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게 맞다. 근데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하는 기업, 네. 반도체와 OLED를 하는 기업, 이렇게 약간 짝꿍이 있는 쪽은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도 오늘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두 개 중에 반도체를 우위로 보고 이제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는 여전히 일단 들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매도하실 필요도 없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실 분들은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또 방향성이 또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때 트레이딩 해도 늦지 않고, 그 사이에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도주가 약할 때 어디가 강했냐? 오늘처럼 중국 소비자가 강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미리 체크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쪽에서 수익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그럼 올해 그쪽에 머무를 가능성을 보시는 거네요. 엔비디아 실적이 22일이니까 네. 23일 목요일 날 우리는 이걸 반영하게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을 빼고요. 네. 중간에 수요일 휴장 하나 빼고 그러면 거래 얼마 안 되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만 좀 참으시면 정확하게 윤곽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 그 사이에 조정이 나오는 장비주들이 있다면 그 장비주들은 당연히 관심 종목 1순위가 되겠죠. 그 장비주는 가장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장비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굳이 구태여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는 상황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네. 너무 쉬어간 반도체 있잖아요. 그쪽도 시선을, 이것도 소외주긴 한데. 너무 쉬어갔다면 네. 그거는 다시 이제 올라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숨고르게 하고 있는 네. 종목 중심으로, 장비주 중심으로 타이밍을 보자.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엔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키워드로 좀 많이 나올 듯도 하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점검하고 두 분의 원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의창희 대표님, 네.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지, 포인트는 아무래도 운임 지수일까요? 네. 이쪽도 2분기가 비수기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좋네라는 관점으로 보면 맞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운임비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뭐냐면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아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요가 높아서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 것들이에요. 변압기를 비행기로 실어 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쪽 관련된 운임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가 원자재입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뭐 유가가 좀 하락하게 했지만 어쨌든 유가가 어쨌든 고점에서 안정세를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된다라면 천연가스 시장이 이것을 60% 이상 대체한다는 얘기도 좀 있죠. 그러면 이 천연가스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황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시황관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동 지정화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도 뭐 처음에는 일부 우회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장기화 된다라면 거기에 따라 또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라면 일단 해운주들은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원픽을 받아볼 텐데요. 마침 유 대표님이 가져오신 원픽이 바로 해운주에서 나왔습니다.
원자재 쪽 보신다고 그래서 벌크선 쪽에서 보신 걸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H&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에코바디스의 ESG 평가 부문에서 H&M이 3년 만에 그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운 업체들 선박이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조건을 못 맞추게 된다라면 그 국가에 입항을 못 합니다. 입항을 하더라도 출항을 못 해요. 그 조건을 못 맞추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운업체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H&M이 그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뉴스를 봐야 되는데 연구체를 조기 상환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산업은행이 이것을 문제가 그냥 조기 상환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이거 매각 관련돼서 본다면 또 조기상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노이즈가 좀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 오늘 좀 급등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좀 있지만 이러면서 또 주가는 더 분위기만 타준다라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 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7,3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가 언저리죠.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음 주, 이번 주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H&M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추천주 하나 받아봤고요. 김대성 본부장님께서도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을 크게 받는다라는 논리일까요? 어떤 포인트로 보셨는지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쪽은 다루지 않는 뉴스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우주항공 쪽. 실적이 약간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실적이 조금 아쉽지만 지금 이 컨택이라고 하는 기업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컨택은 지상국 어떤 이 기지를 좀 만들어요. 이 지상국 기지는 왜 필요하냐면 위성을 쏘아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정보를 수신받고 수신호를 이제 확인하는 이 지상국이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2022년도 기준으로 약 17개의 위성이 이제 발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35개까지 이제 늘어가게 되면 현재 지상국이 10개가 있는데 30개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럼 이것을 누가 하냐? 컨택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독과점 형태의 지금 사업 구조를 가지고 네. 있어서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높게 좀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세트레가의 인텔리안테크 지금 우주항공 쪽에 오히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8,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22,000원, 25,000원 이렇게 좀 목표가를 박스권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주시긴 했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요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